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하고 한국, 왜냐면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사 3국 중에서 나름대로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루었고, 산업혁명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했던 한국과 중국에서는 어떤 민족운동들이 일어났는가, 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들이, 왜냐면 이제 근대운동을 배웠잖아.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민족운동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중심에서 어떤 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위쪽으로부터의 개혁이었던 뭐 이렇게 갑오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광서신정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변법자강운동이라든지 양무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야. 태평천국운동, 뭐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뭐 의화단운동 이런 식으로 백성들로부터 일어났던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개항부터 럴전쟁까지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운동이 민중으로부터 일어난 중국의 민중운동인데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평천국운동의 사상은 크리스트교죠. 그러나 의화단운동의 사상은 서양에 대한 배척,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곳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이러는 바람에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진압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격은 여기서는 반봉건적인 성격이에요. 즉 기존에 있던 청나라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의화단 운동의 성격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는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다시 흥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청나라를 도와서 양키들을 몰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진압한 것은 태평천국운동은 이용장이나 중국번의 한인 관료들이 모았던 의용군들, 뭐 상군, 회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서양군대 약간이 들어왔던 거고, 여기는 대놓고 8개국 연합군, 특히 8개국 연합군에는 서양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자, 그 결과는 태평천국운동 때 서양들의 무기를 보면서 이용장이나 중국번이 와 이거 간지나네 이러면서 우리도 서양 무기, 서양 기술 가져다 쓰자라고 했던 양문동.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에서는 신축조약, 즉 베이징 의정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의화단 운동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 내부에 있던 교회나 부녀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서양 시설물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베이징에 영사관을 두는 수준, 외교관을 두는 수준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영사관을 주둔하게 했던 건 무슨 조약이었지? 베이징 의정서가 아니라 그냥 여보세요? 아편전쟁 2차 텐진 조약 앤드 베이징 조약. 자, 그러면 한국을 볼까? 한국은 이모군란이 일어났어. 당연히 뭐 때문에 일어났지? 주로 구식군인들이 일어났지. 원인이 뭐였어? 그래서 별기군이 생기고 나면서 구식군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고, 여기서도 성격은 당연히 반외세적인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던 교관이었던 일본인 교관들을 뭐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일본 영사관을 공격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청군이 당연히 이것을 진압하게 되고 청나라의 내정하는 법은 훨씬 더 심해지게 되면서 계파가 분파하게 되죠. 온건계파 또는 친청파, 급진계파, 친일파 이런 식으로 반청파로 분화되게 되고, 또 약 10년 좀 넘어서 더 뒤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첫 번째 1차는 성격의 반봉건이고 2차는 반외세야. 왜? 첫 번째 반봉건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일어났지.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건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한다는 뜻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야. 보국안민, 뭐 나라를 보호하고 뭐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 병신들이 전주를 뺏겼잖아, 그렇지? 풍패지간, 즉 국가의 어떤 시조의 고향이었던 전주를 뺏기게 되면서 그러한 비상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에 미친놈들이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을 했단 말이지. 그러나 이미 이모군란 때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텐친조약에 의해서 뭐가 발동했어? 자동 파병권이 발동을 한 게 아니라 청나라가 일본에 통보를 해줬잖아. 그랬더니 일본은 이거는 그냥 통보를 해주는 조약인 거고, 텐진 조약은 제물포 조약 때, 즉 이모군란은 제물포 조약은 이제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저기와 맺은 거잖아. 우리와 여기가 맺은 거잖아. 자, 이걸 보고 나서
여때 우리가 영사관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약간의 군대를 주둔시킨다라는 조건이 있었지. 자, 요 조건을 기대로 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청군과 일본이 둘 다 파병을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양쪽에다 철병해달라고 했지만 일본은 젓가락만 싱하고 경복궁을 잡아먹었지. 자,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 때려잡자라고 하고 2차 봉기가,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합쳐서 2차 봉기가 일어났지만 결국 정부군에 의해서, 이거 정부군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야. 일본군은 굉장히 푸푸다. 결국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을 점령,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을 정복한 것은 고종황제예요. 아니 고종이에요. 황제라는 소리 붙여주기도 짜증나는 인간이다. 고종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러일 전쟁부터 1차 대전 종전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에선 가장 크게 신해 혁명을 봐야 되겠죠. 배경은 광서신정 중에 마지막 보수파의 어떤 그 개혁이라고 했잖아. 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 철도를 국유화를 시도를 했단 말이야. 민간에서 지은 걸 뺏어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 광서신정 때 만들었던 신군이 우찬과 사천에서 봉기를 했고, 수천성에서. 그리고 전국의 각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 각성의 독립선언을 했던 인간들이 이제 중국을 새롭게 이끌어줄 사람으로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을 이제 지명을 해서 선출을 한단 말이야.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한테 토벌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뒤통수의 달인이었거든. 위안스카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청나라 말을 들어서 임시 대총통의 순원과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들을 진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떨어질 건 훈장 같은 거밖에 없어. 당신은 청나라의 좋은 강아지입니다 하면서 초복 훈장 이런 거 주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위안스카이가 순원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순원 다음가는 최소 1인자와 2인자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안스카이는 청조를 배신하고 청조를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순원은 그 과정에서 네가 청조를 네 손으로 멸망시키고 내가 말하는 삼민주의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나는 내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딜을 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의 자리에 오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위안스카이가 또 신나게 순원의 뒤통수를 갈겨버리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화민국 수도를 난징에 남경에 두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고요. 여기에 영향은 이걸 보고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이 공화정의 어떠한 그 혁명을 보고 나서 이 팔랑귀 아저씨 판보이쩌우, 베트남의 판보이쩌우 아저씨가 베트남 광복회를 광저우에서 만드셨고, 또 중국에 있었던 외몽골 지역, 지금 현재 몽골 쪽입니다. 몽골 지역이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거. 반대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우울한 시대죠. 러일 전쟁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일본의 완벽한 거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산의격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들은 이제 무력 저항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저 일본 새끼 쪽발 새끼들한테 조대이 맞다라고 해서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는 실력 양성론자들도 있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교육이나 산업, 대표적으로 이제 신민회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대전에 동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운동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건 3.1운동이니까 3.1운동 먼저 갈게요, 이번에는. 자, 1차 대전이 종전하고 나서 그 윌슨이 뭐를 발표했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의 대상은 누구였지? 패전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치? 아니, 말은 좋아. 그 나라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이 해야 된다. 말은 좋지. 이거는 그러나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우리나라에는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런 아바바바바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을 벌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배경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근데 또 뭐도 있지?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도 있어. 자, 그런 과정에서 학생 중심 그리고 휴교령 이후에 전국화되지. 즉 선생님이 누차 한국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학생들이 없었으면 3.1운동도 안 일어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어. 당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죠.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을 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고, 너희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국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국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에서 학생들, 특히 너희의 나이와 비슷한 그 아이들의 어떤 굉장한 그 힘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한국사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고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도 선생님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하면 이 새끼들이 안 하겠지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학교를 그만두게 했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또 3.1 운동을 해버렸잖아. 만세 운동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전국화가 되게 되지. 뭐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한국사에서 조금 얘기했듯이 약간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자, 어쨌든 그 결과는 이렇게 큰 활동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그렇다면 이러한 커다란 에너지를 제대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임시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일본도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꾹꾹 누르다가 하면 터지겠는데? 라고 해서 문화통치, 이건 지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말할 때는 민족 분열통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향은 오사운동에 주게 돼요. 오사운동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사운동으로 넘어가면 오사운동의 배경은 당연히 신문화운동, 기존에 일어났던 신문화운동과 3.1운동 정도를 볼 수 있겠고, 또 파리 강화회의의 파리 강화회에서 중국이 요구했던 거를 거부해버렸단 말이야. 거부해버렸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1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중국도. 그래서 성격은 일단 당연히 반봉건적이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그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 그래서 반제국주의, 즉 특히 이 반제국주의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넣으면 반일본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반군벌. 왜? 군벌들이 일본 세력과 작당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작당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영향은 이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민중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엘리트 중심으로 어떤 그 혁명이라든지 또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뭐 순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힘을 제대로 느끼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 중심이었던 중화혁명당을 순환은 국민당으로 바꿔서 개창하게 되고, 공산당도 1921년에 창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국공합작을 좀 더 가보면요. 사실 이 1차 국공합작을 보기까지 이 1차 국공합작 내용에는 국민혁명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좀 길게 설명을 할게. 자, 러시아가 쌤이 여기 필기를 안 해놓은 건 사실 그 동아시아 과정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건데 배경 지식을 이해를 해야만 여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 이거 세계사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무조건 세계사 먼저 가르칠 거야. 자, 1차 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나서 러시아에서 그 이제 어떤 선언을 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약소 민족들의 어떤 독립이나 해방을 돕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게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놈들한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도 찢어져가지고 착착착착 하고 싸우면 우리는 못 도와준다.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먼저 일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선 제국주의 상태를 타파를 해야 되니까, 제국주의에서 식민 상태를 타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을 밀어주겠다고 했던 거는 사실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었어. 이게 중요해.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을 러시아가 밀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순원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좋다, 우리는 저기 사회주의의 어떤 맹주인 러시아, 그냥 소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산당을 해체하고, 뭐 완벽한 해체는 아니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와가지고 국공합작을 이뤄낸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국공합작이야. 자, 이들의 국공합작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제국주의 상태를 타파하겠다고.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압제와 이런 것을 해방하기도.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압제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신의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안스카이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전토는 군벌 세력들, 그리고 기존의 위안스카이, 제가 청나라 왕조에서 위안스카이 왕조로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를 억누르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극복해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신해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해혁명의 성격이 당연히 반봉건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뒤집어 엎는 게 목표였지만, 청나라를 뒤집어 엎어놓고 나니까 청나라가 아니라 위안스카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군벌들이 그걸 이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고, 즉
그렇다면 뭐를 지금 타파해야 돼? 군벌과 반봉건의 대표적인 군벌과 일본 제국주의를 타파해야 돼. 그게 목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4년에 국공업작을 성공시켰지만 바로 다음에 순원이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개석이가 북벌을 시작하게 돼. 그런데 북벌이 잘 되어가는 와중에 장개석은 진짜 공산당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우리가 대충 각을 재봐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상하이 쿠데타 이게 5월 26일이었나? 하여튼 1927년에 공산당을 완전히 축출해내게 됩니다. 그 국민당 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던 공산당을 전부 다 죽이거나 패거나 린치하거나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전부 다 축출해버리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 1년 정도의 내전이 있어. 그 장개석이 점령했던 양자강 이남의 지역에서의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정통이다 이런 어떤 내전이 조금 한 1년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우면 너무 오바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적당히 뺐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국민당 난징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자, 이건 이제 장개석의 정부야. 그 난징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북벌을 해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봉천군벌 중에 하나였던 미스야 협정 맺었던 그 장장님의 아들 장쉐량이가 장개석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북벌이 완성이 된다. 자, 우리는 근데 이제 북벌을 배우는 건 아니고 국공합작을 배우는 게 메인이고, 국공합작을 이 지금 민중운동에서 배우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공산당이나 국민당이나 전부 베이스가 뭐야?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 그들의 합작이니까 여기서 1차 국공합작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530 운동은 요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순원이 사망하고 나서 고해에 일어난 건데, 상하이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상하이에 있는 외국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이제 임금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우리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좀 근무 조건 좀 완화해달라 이런 거겠지만,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국 경찰이 총을 쏴버렸단 말이야. 야, 파업을 하는데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총을 쏘는 게 어디서? 근데 이거에 대한 영국 경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것은 바로 이 영국이나 또는 외세와 이 상하이를 다스리고 있던 군벌 사이에 결탁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반제국주의, 다시 한번 외국 세력이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과 손을 잡은 군벌에 대한 악감정도 굉장히 강해지게 돼. 일반 민중들이. 그러니까 군벌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중국인들만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장개석의 북벌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마지막으로 신간해보자. 한국사에서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좌우합작 운동이죠. 이 당시 좌우합작의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말을 했던 약소민족의 독립이나 그런 해방을 지원하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진대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해준다, 한 놈에게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동네에서 다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고 단결, 기회주의 배격, 정치 경제적인 각성을 추구한다라는 신간의 강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강화의 워싱턴 건축회의, 그리고 태평천국운동과 신해혁명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볼게요. 태평천국운동과 신해혁명. 자, 반만 사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둘 다 같아요. 신해혁명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청나라를 몰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만 사상을 가져오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목적을 보면 여기서는 태평천국 건설이고 여기서는 공화정 건설인데, 구호를 보면 여기는 만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한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지만, 한족을 중심으로 하되, 신해혁명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의 다민족들, 만주족 포함이야, 다른 나라의 다민족들도 다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파리강화회 보겠습니다. 파리강화회는 일단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의 평화를 유지하고 영토를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또는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이런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논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쪽 애들을 삥 뜯을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였지. 내용을 보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본이 자기네들이 승전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일이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권,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중국의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독일군을 아시아에서 몰아낸 일본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일환으로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에 21개조 요구안을 던졌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신해혁명 오선동이 일어난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결과를 영향을 보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3.1운동, 그다음에 베르사유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말이 먹히지 않고 일본의 말이 많이 먹혔던 것 때문에 오파운동까지 일어났다는 거. 자, 그러고 나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가 다른 지역의 문제는 거의 해결을 해줬는데,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특히 중국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차 대전이 끝났으면 이제 그 전쟁을 5년 가까이 치르느라고 각국의 재정이 파탄이 나버린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허건날 배 만들고 군대 찍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워싱턴 조약은 다른 말로 군축, 군사력을 감축하는 회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자, 그래서 중국의 태평양에 대해서 열강들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건, 다시 말해 중국이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조약을 다시 한번 맺어보자는 거, 약속을 다시 한번 하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군사력으로 좀 낭비하지 말고 외교적 문제로 이걸 좀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일본이 아무리 이 당시에 휘인한 강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입김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봐요. 산동반도의 이권을 포기해야 됐고 해군력 증강이 제한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함을 몇 척 이상 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들어버려. 그리고 중국은 심지어 주권과 영토를 보전을 약속을 받게 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우리 서양 열강들은 절대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영토를 뺏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여기서 일단 불만이 가득이야. 왜? 일단 산동반도에서 우리가 당연히 먹기로 했던 이권도 빠꾸 먹었지. 해군력도 함부로 키우지 말라지. 씨발 일본, 영국, 씨발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솔직히 기분 나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내가 지금 빨간 글씨를 써는 건 당연한 거고, 기존에 우리가 청나라 때 맺었던 어떤 그런 불평등한 조약들을 좀 개정해보고 관세자 주권을 회복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전부 다 수용이 안 됐어. 중국도 사실 빡치는 노릇이야. 영향을 보면요, 영일동맹이 당연히 해체가 되게 되죠. 왜냐면 그 영일동맹이 해체된 거는 사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이제 비밀 군사 동맹이 해체된다는 조약도 역시 이 워싱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각국의 그 비밀 조약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밀스럽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스라테프트미라 이런 것도 다 미략이잖아 보면. 자, 그래가지고 영일동맹이 이 과정에 해체가 되는데,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본이 이제 영국하고 미국한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중국의 이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중국 내에서 어떤 무언가 일본이 챙겨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소련은 극동인민대표회의를 요 시기, 워싱턴 군축회의 시기에 개최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 그랬지? 타라론을 주장을 했어. 일본은 아시아를 떠나야 된다. 이 아시아, 미안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이 아시아의 미개한 옐로우 몽키들하고는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조금 다른 옐로우 몽키가 아니라 크림슨 몽키다 막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지. 그런데 나가서 1차 러일 전쟁 이기고 1차 대전에 승전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과 영국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중국의 편을 들어줬어. 그치?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영국과 미국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우리를 밀어주는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의 가상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가 돼서 저 서양 양키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 공영권이야. 그리고 일본은 이때부터 가상의 적을 영국과 미국으로 생각하고 슬슬 2차 대전, 정확히는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게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중국과 한국의 민족운동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